안녕하세요, 윤은무사입니다. 자, 우리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출범하자마자 퇴직연금 의무화, 4.5일 근무제, 노동경찰 신설, 이런 노동 이슈 문제로 논란이 아주 뜨거운 것 같은데요. 현재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분 또한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이라고 하죠. 예전 같으면 참 생각하기 어려운 인선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바로 직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였다는 점을 보면 고용노동부 공무원들, 특히 노동정책을 실무적으로 입안하는 분들 어느 장단에 맞추어서 정책을 짜야 할지 고충도 상당할 것 같습니다. 제가 올해 들어서 노무사만 한 20년 차 접어들고 있는데, 이번 정권 우리나라 노동행정 그 결과는 도대체 이게 어디까지 갈 건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격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오늘은 새 정부에서 예고하고 있는 이와 같은 여러 노동 관련 제도 변화 중 노동경찰 제도 도입에 따른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관련 기사 하나 보겠는데요. 6월 22일 매일경제 기사인데요. 근로감독 전면 개편 예고, 노동경찰 1만 명 시대 연다. 내용을 보니까 정부가 근로감독관 명칭을 노동경찰로 바꾸고 인력 또한 7,000명가량 증원하는 방안을 추진하는데, 고용노동부가 지방공무원에게 노동 관련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중앙정부의 근로감독권을 나누는 방안을 제시했다는 기사입니다. 글쎄 모르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이 특별사법경찰권을 조화를 할지 그거는 의문이고요. 자, 이에 고용노동부는 이 기사와 관련해서 설명자료를 냈습니다. 근로감독관 증원 규모나 방식 등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 하면서도 우리나라 근로감독관 수가 OECD 국가 중 최상위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그러면서도 특별히 증언이나 명칭 변경 관련해서는 부인하지 않는 것을 보면 추진하기는 할 것 같죠. 자, 그런데 노동경찰 증언에 대한 사용자 단체의 반발이 상당해요. 일단 명칭에서 거부감을 표시하는데요. 얼마 전 소상공인연합회는 현재의 근로감독관 제도도 소상공인에게 부담이 되는데 근로감독관 증언도 모자라 노동경찰로 변경한다는 거, 이거 소상공인을 예비범법자로 간주하는 거 아니냐, 대대적인 단속을 하겠다는 거 아니냐 하며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철회될까요?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노동경찰이니 근로감독관 증언이니 하는 이야기가 이번에 처음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엇보다 현 집권 여당이 다수 정당이라는 거를 고려할 때 저 정도는 하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에 고용노동부도 내년까지 가칭 노동경찰 직무 수행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겠다 하고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한 상태이니, 이게 시기의 문제일 뿐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노동경찰 명칭 변경, 이건 거의 확실시 되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노동경찰 신설로 어떤 변화가 앞으로 있을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명칭 문제인데요. 우리가 근로라고 하면 근면성실히 일하는 피고용자가 연상이 됩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노동계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근로 또는 근로자는 피동적이고 수동적인 사용 종속적 단어의 선택이고, 노동은 재화와 가치를 창출하는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워딩이다. 그런데 한편 우리가 흔히 받아들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노동자, 노동운동 하면 일파업하고 투쟁하는 피고용인이 연상되기도 하죠. 그런데 실상 노동이나 근로나 모두 돈 받고 일한다, 즉 보수받고 일한다는 점에서는 다를 점이 없어요. 감독과 경찰도 그렇습니다.
감독이라고 하면 주로 사전 지도나 점검, 교화에 주목적을 둔 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경찰은 이거예요. 이미 저지른 죄에 대한 인과응보적 처벌이다. 그래서 우리 소상공인 연합회가 근로감독관에서 노동경찰로 명칭이 변경 부분에 대해서 야 이거 우리 사업주들을 범법자, 예비범법자로 간주하는 거 아니냐 니들 뭐 이렇게 그런 발상에서 격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겠죠. 그런데 사실 현재 근로감독관 또한 특별사법경찰관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근로감독관이냐 노동경찰이냐 하는 용어 자체의 문제는 이걸 정치적인 어떠한 선전 도구로 이용하려는 입장에서는 중요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그다지 의미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노동경찰 신설 또는 증원된 인력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 거냐. 즉 증원된 노동경찰 1만 명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겠죠. 고용노동부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건 없다 합니다. 그런데 한겨레 기사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2028년까지 현재 3,100명 수준인 근로감독관의 숫자를 1만 명까지 늘릴 계획이고 증원되는 7,000명 중 3,000명은 지방공무원으로 충원하고 나머지 4,000명을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충원한다는 계획이라 합니다. 그렇다면 최하 3배 증원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적은 숫자는 아니죠. 또 모르겠어요. 지방공무원 글쎄요 이걸 좋아할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근로감독관의 업무가 과도하게 많긴 합니다. 이분들이 무슨 일을 하냐면 이제 진정이나 고소 사건을 조사하고 사업장에 가서 시정 지시를 한다든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업장 지도 점검 등 업무를 하는데 1인당 배정된 사건이 상당하다고 해요. 근데 여기에 또 몇 년 전부터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건이 폭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 업무 스트레스가 상당하다고 하는데 그분들 업무도 업무지만 진정이나 고소를 한번 하면 처리 기한이 매우 늘어진다는 점이 있죠. 또한 업무량도 업무량이지만 이 노동 사건이 또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근로감독관이라고 하면 사실 노동법 지식도 두루두루 좀 박식해야 하고 이게 본질적으로 갈등 상태에 있는 노사 양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또한 판단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양쪽으로부터 소위 갑질을 견뎌야 한다는 스트레스가 있죠. 사실 제가 보기에도 근로감독관 충원 부분은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자, 저도 아픈 사장 중 하나인데요. 최근 유명하죠. 아프니까 사장이다라고 하는 네이버 카페를 가서 보니까 이 노동경찰 증원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강한 비판과 성토가 있던데요. 이분들 심정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런데 비판도 좋지만 일단은 준비하자. 그리고 대응하자. 그게 우선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노동경찰 관련 게시글에 어느 분이 이런 댓글을 답니다. 앞으로 불법 치료 외노자를 써야겠어요 하던데 이게 맞는 법일까요? 실제 불체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이게 적발이 되면요 벌금, 징역 이런 형사처벌은 기본이고 여기에 이제 과태료는 별도, 고용노동청 처벌까지 결국은 출입국 관리소, 고용노동청, 지자체 수시로 출석 요구 받아서 조사받고 다니다가 탄원서 쓰고 벌금, 과태료, 고지서 받는 일밖에 안 남게 된다. 이런 거죠. 지금 그런 일 하라고 노동경찰 1만 명을 충원하는 거예요. 1만 명으로 증원되는 노동경찰은 이런 업무 이외에도 최저임금, 연차, 주휴, 연장, 야간 수당 등 임금 체불 사건 처리, 해고,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등 사안에 대한 조사와 시정 지시, 처벌, 취약 사업장 사전 지도 점검 등 분야 그동안 인력 부족 문제로 일일이 살펴볼 수 없었던 소규모 사업장까지 구석구석 들여다보겠다. 이럴 뜻 아니겠습니까?
소상공인연합회가 고용노동부의 노동경찰 증원에 대해서 즉각 철회하라는 입장을 밝힌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자, 오늘은 노동경찰 증원과 관련된 이슈를 잠시 살펴봤는데요. 노동경찰 증원이나 3개월 퇴직연금, 4.5일제 같은 현 정부가 앞으로 추진해 나갈 노동정책 로드맵에 대한 가치 판단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명분이 있고 당위성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소상공인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 현 노동법을 100% 수용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 해서 이러한 법이나 제도 변화에 대응할 만한 별다른 수단 또한 보이지 않는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영세 상공인들, 특히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분들은 앞으로 벌어질 이러한 대대적인 노동 환경 변화에 대해서 하나하나 주의를 가지고 대응해 나가야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